오늘은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 준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인천 FC의 유상철 감독님께서 끝내 그 최장안과 투병을 오래 하셨는데 이기지 못하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악인이 나쁜 사람, 악인이 죽었다. 그럼 저는 안타까울 게 없죠.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일이지만 그 유상철 감독님 같은 분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살아생전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판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안티를 본 적이 없고. 또 축구 실력도,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축구 실력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FC를 또 K리그에 잔류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셨죠. 또 인품도 좋으셨던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타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분이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끝끝내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고인이 되셔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죽음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다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열심히 챙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고인이 되신 유상철 감독님은 본인이 축구 선수셨잖아요. 응? 본인이 축구 선수셨으니까는 뭐 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들은 입에 안 대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속칭 말하는 술, 담배 이런 거는 이제 크게 입에 대시지는 않았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 그런 운동선수분들보다 자기 몸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제일 힘든 게 운동이잖아요.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그 암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다.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암이 발견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챙겨서 죽음을 회피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꾸 더 챙기면 챙길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신의 건강을 챙긴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히 좋고 올바른 일입니다. 기대 수명을 늘리는 좋은 행위죠.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죽음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체적으로 건강을 챙기고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봅시다. 동물들은 훨씬 더 심하죠, 그죠? 우리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뭐 높지는 않잖아요. 100명 중에 1명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동물들은 대부분 잡아먹혀서 죽겠죠. 자연히 살다가 노사, 객사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뭐 잡아먹혀 죽거나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되게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죽을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비하면 기대 수명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다. 치과에서도 진상 환자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진상은 언제 어디서든 올 수 있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들도 진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상을 만나서 고생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진상을 피하려 하지 말고 진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근원적인 공포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1번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나이인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 생각 안 하겠죠. 근데 1살, 2살, 3살 먹어가면서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한 발 성큼 다가와요. 저기 1km 밖에 있을 때는 999m, 998m, 997m가 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다가왔어요. 10m 앞에서는 한 발짝 들어오면 9m고 또 한 발짝 들어오면 8m고 또 한 발짝 들어오면 7m잖아요.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42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당신은 암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단도 받아봤고 공황장애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당신이 암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정신적인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하다가 이러한 근원적인 공포들은 내가 회피할 수 없구나. 이런 근원적 공포라,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것들은 내가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류가 아니구나. 유상철 감독님이 7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1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너무 젊죠. 그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시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내가 죽을 때 내 삶이 아깝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은 암이라서 2달, 3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2-3달 뒤에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자, 그러나 아깝지 않은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좁을수록 그런 상황에 닥치면 내가 못 해본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거 해볼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줄걸, 내가 살면서 이런 걸 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후회라기보다 생각이 나게 되는 정신 상태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뭔가 조금 이렇게 교육자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베풀어주는 건 경제적인 지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지원은 타인의 그릇을 작게 만들고 깨트리는 그러한 것들이라 생각해요. 저는 정신적인 베품, 정신적인 지원, 정신적인 교육, 좋은 사상, 좋은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개척할 수 있게 활로를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랬죠.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준다는 거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타인에게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적인 어떤 부유함을, 정신적인 유산을 제공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딸이 있어요.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대한 사람 한 명이 이제 고인이 되셨다. 우리는
이러한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반면 교사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빠도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빨리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얘기하니까 애가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빠 죽지마 그럽니다. 당연히 안 죽지만 당연히 지금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정신적인 유산을 조금 어렵더라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너도 죽을 수 있다. 너도 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알을 채워야 되고, 그 알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적인 풍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올바름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생각에 유상철 감독님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러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 항상 느끼는 건데,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은 족적을 남깁니다.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올바르게 살았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들을 안타까워하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깨닫습니다. 아하,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상철 감독님이 그거를 췌장암 투병 중이다라고 하는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아씨, 저런 사람은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